자, 그리고 이렇게 개선된 점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런 지적이고 지성적인 면에서 개선할 점들이 상당히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 세계 영어 시험은 우리가 영어 시험 하면 영어 능력만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영어 시험 안에 영어 그 language, language로서의 그 English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적인 거, 어떤 논리적인 연결어 파악에는 국어를 모국어로 하려던 일본어를, 중국어를 외국어로 배웠던, 프랑스어를 배웠던, 스페니쉬를 배웠던 다른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유니버설한 그런 성격을 가진, 보편성을 가진 문제에 정답을 고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100% 영어 시험이 100% 영어 언어의 시험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피킹과 라이팅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토플 시험 같은 것, IELTS 이런 시험들에서는 영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어학적인 어휘력, 발음, 구문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말과 글로 세밀하게 때로는 감정까지 실어가면서 거기다 나의 의견을 전달하느냐 할 때는 그 이야기하는 토픽에 대한 내가 지식을 갖고 있을 때 훨씬 유리해집니다. 즉, 이 아웃풋, 밖으로 내가 말과 글을 통해서 소통을 밖으로 하는 그런 영어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 영어 시험이 지적인 테스트까지 그 의미를, 그런 역할을 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영어가 100% 영어가 전혀 아니라 뭐 70%, 80% 정도만 영어의 능력이고 나머지는 그런 지식, 지성의 그런 테스트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보시면은 100% 영어 시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지식이나 그런 어떤 지성, 어떤 비전, 내가 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리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심리 철학적인 콘텐츠가 전에는 아주 많았지만 많이 줄었죠.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또 상당히 철학적이고 난해하고 추상적으로 표현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던져주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사이콜로지, 그 심리학 그리고 논리학적인 그런 글이 30번 상당히 그 추상적으로 어렵게 표현되어 있고요. 32번에 보면은 그 발달 심리학 이야기 나오는데 역시 대단히 난해합니다. 33번에는 미래의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모습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34번에는 저는 음악에 대단히 지식이 뭐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컨대 이 지문에서 한 두세 번 읽고 나서 이게 이런 이야기인가 보다 하는 감을 잡게 됐습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학생들이 제가 그렇게 읽고 감을 잡으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 오리무중이라 그러나요?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죠. 서양 음악은 물론 웨스턴 뮤직이라는 표현은 그 지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전체를 읽으면 서양 음악은 fixed pitch, 그 음고가 정해져 있다,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존재하는데 자연의 새소리, 물소리 이런 거는 변화하는 fluctuating pitch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음고를 갖고 있다. 그것이 일본, 한국의 어떤 특수 유형의 옛날 고전적인 전통적인 음악의 음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notational pitch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 fluctuate하는 그러한 모습의 그 음이라는 것이 뒤쪽에 반쪽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문의 반에. 이럴 때 이 표현이 굉장히 대단히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음악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지식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어지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영어의 테스트에 상당히 벗어나서 지적으로도 어느 정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학을 가서 수학하기 위해서 어떤 core knowledge, 그 핵심적인 그라운드, common ground로 보기에는 굉장히 난해하고 한국어로 해도 상당히 이해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당히 추상적이고 난해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 유형 자체가 지금까지 수능 문제가 그 실제 문제로 출제된 그 구현된 그 모습을 보면 유형 자체의 커다란 교육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빈약한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적이고 지성적이고 교육적인 가치가 상당히 빈약하게 이루어진 그 유형들 중에 예를 들면 대화의 내용과 그림 내용의 일치, 불일치 문제. 예를 들면 금년에도 6번에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죠. 이런 유형이 실은 리스닝의 그 문제들에도 우리가 많은 그 지적인, 지성적인 그런 모습을 불어 넣어서 출제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그런 지금까지 그 수능 문제에서는 아쉽게도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그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편지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사항을 어떤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그 불평 사항을 이야기한다든지 항의를 한다든지 publicity 자기 어떤 것을 알린다든지 또는 request for support 무엇을 지지해달라고 우리 학교에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food drive 그 예를 들면은 non-perishable food 예를 들면은 스파게티라든지 canned food 이런 걸 학교에 좋은 그런 public cause 공적으로 좋은 그런 어떤 대의 명분이 좋은 그런 일에 우리가 donation, contribution을 할 거니까 그런 지원을 해달라는지 이런 그런 리스닝이 있는데 여기 가정통신문 여기서는 지금 18번 현재는 그 지문의 첫 번째입니다. 그 리딩의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유형도 현재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 그다지 그런 교육적인 그런 가치가 많은 비중이 많은 그러한 컨텐츠가 표현되지 않은 그러한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우리가 무엇이 그러면은 그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이거를 영어로 읽었을 때 이 영어 공부도 하고 이러한 지적인 내용까지 우리 학생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는 영어도 공부하고 지적인 교육적인 내용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 바로 좋은 지문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구현된 경우에는 44번에서 43번에서 45번까지 세 개의 문제가 통합이 된 그런 장문 독해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 수능 영어의 전통 그 역사상 점수의 비중에 비해서 교육적 의미가 상당히 빈약한 그런 유형이 됩니다. 심경 변화의 유형과 함께 우리가 개선이 가장 절실한 그런 2대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니나하고 그 머리의 이야기인데요. 니나가 그 챔피언십 벨트를 잃어버렸습니다. 최근에 그 매치에서 진 것이죠. 니나의 트레이너이자 아주 친한 친구인 머리가 격려를 하고 그러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두 사람이 놀러 갔습니다. 거기에 아주 그 햇살에 타오르는 그런 예쁜 색깔의 그런 이파리들과 그리고 폭포가 있고 거기에 맑은 물에 연어가 물을 거꾸로 이제 그 헤엄쳐 올라가면서 어떤 때는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도약하는 그 립하는 그 연어의 모습을 보면서 니나가 나 챔피언십 다시 찾아야 되겠다. 절망하지 말고 않고 저 연어처럼 거기서 이제 그런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장문 독해에서 세 개의 문제가 연달아 출제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읽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인물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세계 역사에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어떤 교육적인 값어치가 있는 무슨 지구의 아니면 전체의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 그런 것들 우리가 그렇게 영어를 통해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흡수할 만한
그리고 남과 공유할 만한 그런 사항들을 배울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지문을 읽고 나서 과연 이 글을 읽을 만한 영어를 통해서 값어치가 있는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그 회의가 들게 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이 전체의 그 수능 역사상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아마 굉장히 그 지적인 밸류가 떨어지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물론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 어떤 자기 어떤 장애를 극복하고 그렇게 꿈을 이룬 어떤 지금 채우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진짜 채우기는 그런 스토리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유형을 멋지게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구현이 되지 않은 그런 유형입니다. 이 심경 변화 유형 다시 여기 보시면은 금년의 19번은 다음 글에 드러난 조너스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History Field Trip을 현장으로 갔는데 굉장히 가보니까 볼품없고 별로 중요한 것들도 없고 다 사라진 그런 모습인데 처음에는 갈 때는 신이 났죠. 기대가 있었죠. Excited. 그래서 나중에 disappointed 됐다. 이 심경 변화의 문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빈약하다. 그러나 아까 장문에도 한두 번 괜찮은 문제들이 있긴 했는데 2018 학년도에도 좋은 심경 변화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좋은 인물이라든지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은 어떠한 사람이 여행을 들어갑니다. 그런 자연 환경 속으로 거기에 열대 지역의 그런 강이나 이런 주변에 그 맹그로브 트리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 토착 새들, monkeys, lizards, 노마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런 이국적인 나는 leisure activity 그 여행도 하고 그리고 거기 다른 지역의 이국적인 환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환경 보호 의식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영어의 어휘력도 제공을 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교육적인 값어치가 있죠. 최근에 한 2년쯤 전에 브라질의 그 아마존 유역을 여행 들어가는 보트를 타고 가는 그 투어리스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토착의 그런 환경도 보고 그쪽에 경제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좋은 지문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잠깐 여행하고 하는 리스닝의 그런 문제였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거는 교육적인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여행을 하고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은 세계의 3대 폭포 빅토리아나 이과수나 아니면은 나이아가라 폴즈를 보는 그런 관광 여행도 있지만은 여행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화적인 그러한 상품을 찾아서 문화적인 경험을 하거나 그런 환경 의식 아니면은 그 사이베리아, 시베리아나 아니면 혹독한 그런 예를 들면은 그런 환경에 가서 그 허스키 개들이 있죠? 개들이 끄는 말들을 타고 그러한 독 슬레딩을 한다든지 굉장히 그 관광 여행 사람들이 접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을 할 때 그 지역의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 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음식도 먹어보고 춤도 춰보고 이러한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식이 융합적인 지식의 출제로 가는 거 바람직하고 저 또한 수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leisure activity 조차도 그렇게 간단하게 폭포 앞에서 감탄하고 있는 그런 식의 경험이 아닌 거기에 굉장히 교육적이고 지적인 그 밸류를 집어넣는 그런 것들이 가끔 시도되고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이고 자주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에 28번 연달아 이 문제를 보시면 무엇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또는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 일치, 불일치 그런 문제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대개는 그다지 중요하거나 그 문화적인 그런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영어권 사회 또는 세계의 어떤 모습에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지적 밸류가 상당히 풍부한 것들이 있고 또 일회적이고 그런 지식 사항들이 있죠. 근데 예를 들면은 같은 이벤트성이 것들이라도 예를 들면은
farmers market이 있다 그러면 그 producer, 농사를 지은 그 생산자와 local residents, 그 지역 주민 사람들 간에 인간적인 커넥션이 발생합니다. 서로 대화도 하고 거기 밴드도 오고 어떤 때는 뭐 art fair, 그 미술 작품 전시도 하고 아니면 저글러도 오고 이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어떤 중요한 그 삶의 그런 현장이 됩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예를 들면 안내문에 사람들 초대하고 그런 것을 출제해 본다든지 public library 하면 물론 미국에서 세계사적으로는 가장 먼저 앤드루 카네기가 그 3,000개가 넘는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를 그 퍼블릭 대중들에게 기증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그런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 운동 같은 것이 일어났죠. 근데 이 퍼블릭 라이브러리 이제는 책을 대출하는 것을 벗어나서 요즘 같으면 음반이나 DVD를 대출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하나의 커뮤니티의 컬처럴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런 뭐 입시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뭔가를 즐기고 예를 들면은 재즈 콜텟이 뭐 하이스쿨 학생들이 와서 거기 콜텟 그 연주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인이 와서 거기서 북사이닝하고 자기 시를 읽어준다든지 굉장히 많은 그런 문화적인 활동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런 퍼블릭 라이브러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어떠한 또 도서관 문화나 그런 문화의 중심 우리 타운의 우리 동의 아니면 우리 시의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어떤 움직임이 바람직한지 세계와 함께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북스토어에 모여서 사람들이 커피도 마시고 옆에서는 뭐 사진 작품 전시도 있고 미술 작품 전시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책도 뭐 디스카운트해서 사고 그리고 시인이나 저자가 와서 책의 한 장면을 읽어주거나 시도 읽어주거나 포이트리 슬램 이런 거 있습니다. 포이트리 시인들이 와서 자기 시를 읽고 시인마다 사람들이 점수를 매겨요. 사람들이 심판관이 돼서 또는 포이트리 리딩, 포이트리 슬램 좀 더 격렬한 그 점수 제도로 가는 것이 이제 슬램이죠. 그 농구의 슬램 덩크처럼 그러한 다양한 그런 주제들 그리고 예를 들면은 1월 1일에 많은 지역에서 있습니다. 특히 추운 지역의 국가에서는, 사회에서는 1월 1일에 꽁꽁 얼어붙은 강가를 예를 들면 넓은 면적의 사각형이나 이런 걸로 꽁꽁 얼어 있으면 기계로 잘라내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안 얼어 있으면은 뭐 다행이고요. 아니면 호수를 갖다가 그렇게 호수물이 얼어 있으면 파내고 거기에 뛰어듭니다. 이거 폴러 플런지라고 그러는데 폴러, 극지방의 그 폴러 베어가 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플런지가 그런 뜻이죠. 그거를 이름을 거기서 딴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내고 거기 참가합니다. 추운 날에 거기 왜 뛰어들어요? 돈까지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어떤 어린아이가 암에 걸려 있다. 그럼 그 아이를 위한 작은 그 펀드레이징 기금을 모한다든지 거기에서도 또 따끈한 코코나 예를 들면 사이더 우리 무슨 사이다가 아니라 그 과일 주스이죠. 네, 그걸 뜨끈하게 해서 그 추운 날 그렇게 마시고 거기 음악 밴드도 오고 무슨 또 이벤트도 열고 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New Year's Day에 그 폴러 플런지 뛰어드는 거 얼음물에 그것이 자기의 good luck 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good health 좋은 건강을 1년 동안 갖다 준다는 그런 믿음에서 기분 좋게 뛰어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를 열어다 볼 수 있는 작은 창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에서 우리가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이 안내문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 안내문을 읽으면서 이 영어권이든 아니면 다른 전 세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구나. 그렇게 되면 좋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항 개화를 할 때 지금 있는 문항을 또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하나의 방법도 있고 또 있는 문항을, 문제 유형을 새로운 컨텐츠를 집어넣음으로써 거기에서 새로운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학생들의 발달 심리의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제법 됩니다. 이것들은 예를 들면 예년 같으면은 지금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교육의 전부여야 하느냐 그러면 그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주제가 좋다고 보는 것은 학생들이 그 과목을, 그 학습이라고 하는 교육의 내용을 더욱더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재밌어 할 때 교육의 효과가 몇 배가 늘어나는 것이죠. 상승하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재미가 없는 교육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관심에 우리가 어필을 하자는 것이지 모든 45개의 그 항목이 다 학생들이 저 이거 읽고 싶어요. 저 이거 읽고 싶어요. 학생들은 다 알 수가 없죠. 무엇이 정말로 교육적인지. 그러나 학생들의 그 발달 심리 그런 상태, 그런 레인지, 그런 수준에 그리고 관심 있는 내용에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라면 그것이 또 세계적인 아니면 어떤 지적인 그런 밸류가 있을 때 그 교육 효과는 굉장히 증폭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어떤 고3 학생이 제 페이스북 그 포스팅에 거기 타임라인에 글을 쓴 학생이 있었는데요.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영어 공부는 정말 재미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영어 듣기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전혀 관심 없는 토픽만 다루고 있어서 흥미를 떨어뜨린대요. 도대체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는 이야기를 다룰 수 없나요? 정말 재밌게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수능 영어에 대한 불만족의 한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내용에 손질을 가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죠. 네. 그래서 어른들의 세계, 특히 아동의 세계, 지금 이제 성인의 문턱에 와 있는 학생들에게 아동의 어린아이 5살, 7살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더 많은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것이 또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금년에도 1번 문제는 와이프가 허즈밴드에게 퇴근길에 세탁기에서 나의 pick up my dress를 부탁하는 내용. 학생들이 보고 별로 재미없다라고 표현합니다. 3번에 보면은 연말이 되니까 백화점에서 여러 가지 그 샤핑을 부스트 향상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파킹도 무료로 제공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준다. 물론 학생들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주차를 하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의 그 나이대가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학생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지금 5번 문제는 리스닝에 30년 동안 쌀농사를 지은 분이 잡지사의 인터뷰어 또는 리포터랑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쌀농사에 관한 그런 대화를 나누게 있는 그런 모습이죠. 30년 동안 했다면 상당히 이제 연세가 드신 그런 분일 텐데요.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앞에 그 페이스북에 글 쓴 학생처럼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번에 volunteering to work at a senior center. 이 노인회관에 가서 내가 volunteer 일을 하는 거. 그리고 12번을 가면 지금 전부 리스닝 쪽인데요. 두 비즈니스 피플이 뉴욕시로 비즈니스 트래블 가는 그러한 모습의 영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2016학년도에는 12번에 한 중년 부인이 아파트를 사러 나서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출제가 되고 2016학년 같은 해의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13번에는 회사의 Board of Directors라고 그러죠. 이사회, 중역회 거기에서 하는 이사회에게 제출하는 비즈니스 프로포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해에 23번에는 60대에서 90대 연로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몸 관리가 잘 돼서 the looks 그 용모가
얼굴이 예를 들면 싱싱해 보인다든지 그런 식의 에이징과 그 룩스에 관한 용모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도 참 학생들에게 많이 영어를 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사진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바로 관심 있어 합니다. 여기 랩 뮤직 그 그룹인데요. 사진 자체도 굉장히 열광하는 그런 한 동네의 모습이에요. 이 뭐 어마어마한 내셔널 무슨 슈퍼스타들이 하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힙합이나 랩의 시작이나 힙합, 랩, 이 뮤직이나 힙합 문화는 랩은 뮤직적인 이야기죠. 힙합은 보통 광범위한 그런 젊은이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시작이 되고 미국에 예를 들면은 뭐 1980년 전후에 뭐 브랑스의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시작이 됐다든지 쭉 발전하면서 M&M이나 이런 백인까지 들어오면서 이 음악에, 이 문화에 더 커다란 어떤 respectability, 그러한 존중성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중동에도 지금 큰 숫자로는 거기 1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은근슬쩍 몰래 이 랩, 힙합 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하나의 자기네들의 문화인데 세계가 지금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럴 때 젊은이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어를 한번 읽어보고 싶고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사용해봤던 이 장면은 많은 젊은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바로 반응을 하는 그러한 사진 한 장입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이 사진을 제가 뭐 예문을 쓰거나 저술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힙합 같은 것도 좋은 그렇게 그 시험의 머티리얼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2016년에 제가 그 이야기 그런 제안을 한 후에 다행히 2016년도에 30번 문제가 바로 이 힙합 댄스의 intergenerational, 한 분은 연세가 좀 들고 한 분은 이제 젊은 그런 층이 나와서 힙합 컨테스트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실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그런 우리가 이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해서 교육의 효과를 더 amplify 할 수 있는 그렇게 그 상승시킬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의 예를 들면은 5, 60대 되신 분이 회사에서 은퇴를 한다든지 실제 그런 은퇴의 장면이 출제된 적도 있고요. 또 비교적 최근에 이 중년 분이 가구를 사러 가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됐다 하는데 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때로는 이 성인의 세계를 이제 넘보는 이 나이의 그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childish 또는 childlike 그 아동틱한 그런 토픽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피터의 방 그 리스닝 6번에서 이 방이 이제 피터가 그 앤트 그 어떤 아주머니 그 숙모 집으로 이제 가죠. 그래서 거기서 좀 머무르게 됐는데 그 숙모가 방을 꾸며주는 그런 장면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락킹 호스나 테디베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사진 그림에는 테디베어가 있어서 맞지 않은 그러니까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리스닝에서는 스피킹 할 때는 그 토이 호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토이 호스 그럼 대개는 아이가 올라타고 이렇게 흔드는 락킹 호스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그 학생들 고3 졸업반 11월에 있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또 너무 그 어린 나이에 유치한 그런 주제다. 관심을 굉장히 갖지 못할 그러한 것들이 이 시험 준비를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언어는 어떤 지식과 지성, 어떤 비전을
담고 또 문화적인 코드가 언어에서 표현됩니다. 한국어에도 있죠? 할아버지랑 식탁에 앉았는데 손자나 아들이 먼저 예를 들면 음식에 손을 대거나 할아버지 밥 먹었어? 그러면은 그것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코드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 이거 혼 좀 나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영어에도 물론 그런 문화적인 코드가 언어라는 그릇 안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cultural literacy, 문화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illiterate 하면 문맹이라는 형용사죠. illiteracy, 문맹.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사회 적응력이나 생활 능력이 있고 남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cultural literacy가 많이 부족한 그런 문제들도 종종 보입니다. 금년에도 4번 이 대화를 보시면은 대화의 흐름에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Hi Sam, how are you?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 인사를 나눌 때 쓰는 표현 하나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How do you do?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남성이 fine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How about you, Christian?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가 I feel really good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How are you? 그 다음에 상대방이 How are you 할 때 이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뭐 두통이 있다. 기분이 좋은 일이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기분 좋은 일이. 근데 여기서는 이 이야기는 대개는 그것보다는 요즘 잘 지내고 있느냐는 어떤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는 상투적인, 영어로 social rapport라고 표현하죠. R-A-P-P-O-R-T. 또는 이러한 표현을 갖다가 exchanging pleasantries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서로 흥겹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친한 사이에도 일단 이 얘기가 가면 친한 사이인데 뭐 항상 뭐 fine, thank you 하나? 친한 사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굴러가는 그 표현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서로가 기분 좋게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표현이다. 국내 영어교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낱말이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exchanging pleasantries. 그래서 지금 이 지적의 그 초점은 여기서 남자가 How are you? 라고 여자가 물었을 때 Sam이 Fine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 지금 예를 들면은 킨더가든이나 유치원이나 그 앞에 프리스쿨을 다닐 때 선생님이 Hi Chloe, how are you? 클로이야, 여자애, 어때 오늘? 그럴 때 이 아이가 fine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이 바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마도 say fine, thank you. 집에서도 식탁에서 테이블 매너스라고 테이블 매너도 가르치지만 사회성 그런 거를 가르치게 되죠. 그때 이 대화에서 항상 공식적으로 대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fine, thank you는 이 대화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굴러가면서 실은 우리 애가 요새 뭐 아프다든지 무슨 또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우리 애가 어느 대학에 합격을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 이것이 너 지금 감정이나 몸 상태가 어떠냐를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바로 How do you feel right now?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물어보듯이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I feel really good. 지금 기분 아주 좋아. 몸 상태가 좋다든지. 이것이 바로 How are you로 주고받는 그런 그 다음에 대답으로서 awkward, 좀 어색한 이런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fine 하면은 상당히 친해도 오늘 아침에 회사에 같이 출근을 했어요. 마주쳤어요. 내가 커피를 들고 복도에서 fine, thank you. How about you, John?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good mannered, 그 좋은 그 예절을 가진 그런 영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fine 자체가 그렇게 느닷없고 지금 이야기가 문화적인 코드가 서로 좀 맞지 않는 그 다음에 얘기를 보면 또 드러나요. 와우, what happened? 너 지금 기분이 좋아? 몸이 좋아?
이럴 때는 you usually say you're tired. 또 흔히는 피곤하다고 얘기하는데 how are you? 근데 나 지금 피곤해. 그거는 상당히 이렇게 좀 부부 간에도 뭐 지금 몸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how are you라고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이거 좀 아닌 듯한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문화적으로 약간은 awkward한 그러한 culturally 약간 illiterate한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또 한 번, 또 한 10번을 문제를 보시면 10년 만에 고등학교 그 리유니언입니다. 이것은 culturally 그 literate 하냐? 예. 이 영어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언제 처음으로 동창회를 하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적으로 10년 후에 동창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은 5년에 한 번씩 하죠. 아주 친한 친구들은 1년에 한 번씩 어디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작은 동창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거의 어떤 컬처럴 그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선 좋은데 지금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지금 The Silver Corral Restaurant라고 합니다. Corral. 저는 이걸 보고서 처음에 이것이 시골 지역, 예를 들면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오클라호마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캔자스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말도 키우고 캐럴도 키우고 하는 걔네들의 그 울타리가 Corral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학교에 동창회인가 했는데 음식을 보니까 스테이크하고 스파게티, 피자, 뭐 스테이크는 농촌에서도 많이 먹지만 스파게티하고 피자 이쪽까지 가서 이게 도시 쪽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나의 그 이슈는 이게 December 24th에 벌어지는 그러한 고등학교 10년 만에 동창회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미국의 그 실버 말고 골든 코랄 레스토랑 체인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한 지는 이제 꽤 되지만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그 남부의 동부죠. 거기서 시작을 해서 대개는 시골 지역에 실제로 코랄을 연상시키는 그 말이나 가축 울타리인가요? 그런 목장 같은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지역이 실제로 퍼져나가다가 지금은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동북부의 그런 대도시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500여 개의 그런 레스토랑 체인이에요. 거기에서 동창회 할 수 있죠. 근데 동창회 대개는 조금은 한적하고 약간은 고급진 데에서 동창회를 많이 해요. 근데 12월 24일에 동창회를 한다. 아마도 culturally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그런 날짜의 선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2월 24일 같으면 상당히 사적인 그런 저녁 시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Thanksgiving 날 그렇게 미국이 사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죠. 미국으로 치면.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 이브도 상당히 그 프라이빗한 자기가 속한 어떤 교회나 성당을 간다든지 그런 친구들하고 많이 모이고 가족들끼리 모이고 사적인데 이 하이스쿨 리유니언을 갈 만한 사람들이나 거기 서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약간은 그 컨텍스트에 맞지 않는 out of context한 그러한 설정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그러한 적절성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를 출제할 때 곤란한 그러한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들 중에 또 이 영어에서 고등학교 그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EBS 학습서들에서 나오고 있던 이 표현들 중에서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라고 그러죠. 한국어에는 그 기원전 기원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은 아마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영어에서는 이 BC, before Christ입니다. 그리고 Anno Domini, AD도 다 신과 그 예수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C하고 AD가 그런 종교적인 색깔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는데 문제가 제기된 지 한 두어 세대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용의 시간이다. 그래서 the common era, before the common era 또는 after the common era 또는 그냥 몇 년, 뭐 300 CE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영어권에 적어도 물론 일반적인 글에서도 BC나 AD를 대부분 피하고 있고요. 그것이 신문 잡지 글이라고 그러면은 에디팅 당해서 잘려나갑니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어 교재 교과서에서 BC나 AD를 쓴다. 그거는 지금은 이미 그것을 쓰는 프랙티스는 지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꾸준히 어떤 책에서 별로 에디팅 되지 않고 쓰여 있다면 아마 그 책은 우리가 교재나 교과서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바로 아웃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도 하나의 우리 교육 그 영어에서 이제 빨리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 심리, 발달 심리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교육에 관한 그런 지문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거기에 retard라는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 retard는 어떤 발달을 저해시킨다라는 동사로 쓰이고 발달이 저해되는 사람. 근데 retard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어권에서는 사용했어요. 여러 세대 전에. 근데 지금은 어떤 학생이 예를 들면은 배움이 늦다. 그러면 a student with a learning disability 이런 식으로는 표현합니다. with a learning disability. The student is a rather somewhat kind of slow to learn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고요. retard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들의 EBS에서도 retard가 여러 번 쓰이고 있어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이죠. 실제로 영어권의 대표적인 사전을 하나 보실까요? retard가 그렇게 명사로 쓰일 때는 a contemptuous term, 모욕적인 용어래요. used to refer to a person, 어떤 사람에 가리키는 때 쓰는 who is cognitively impaired, 인지적으로 손상이 있는 사람을 언급할 때, 지칭할 때 쓰는 모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경고의 표현이 바로 나옵니다. disparaging, 사람을 모욕하고 깔보는 and offensive,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절대로 교육 시장에, 교육 산업, 교육의 현장에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그런 낱말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주 우리 그 문화, 영어 문화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낱말들이 이런 계통이 있는데 유의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출제할 때 또 수업의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프린트아웃을 만드실 때 문화적인 코드가 어떤지 때로는 확인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이 유치 초등 쪽에 가면은 아이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방귀를 낀다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영어 선생님들께 여쭤보면은 대부분 이제 fart라고 표현합니다. F-A-R-T.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공적으로 그런 낱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럼 뭐라고 해요? pass gas. pass gas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fart는 왜요? 굉장히 offensive하고 vulgar, 저속한 표현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영어 모국어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런 경고의 표현이 앞에 붙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fart라는 말이 우리 유치 초등부 쪽의 그 영어 그 책에 쓰인 것들을 제가 감수를 해서 가려낸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국내 그쪽을 집필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낱말이 가진 그 심한 문화적인 그 코드를 모르고 계셨다가 이제 실수가 일어난 그러한 케이스죠.